윤석열이 이제껏 포토라인에 안 서고 지하 주차장 통로로 계속 가다가 다시 이제 이걸 안 하겠다. 이제 질문 받아라.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겠네요.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이게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네.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이제 말하자면 특혜를 줬던 건데 저는 근데 한 이번 주부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뉴스의 어떤 개개 팩트를 떠나서 뭔가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 네, 예.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뉴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껏 사실 전직 대통령들 다 공개적으로 포토라인 섰고 말이죠. 포토라인 선다는 게 꼭 망신 준다는 걸 넘어서서 공개적인 질문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 좀 세우고 싶을 텐데 윤석열을 지금까지 안 세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만 세우면 얼마나 또 비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데다가 또 이걸 원래는 경호처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경호처에서 경호의 문제로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경호처의 김성훈 전 차장이 지금 이제 대기 발령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호처의 입장도 살짝 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형평성 문제 등등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뉴스의 초점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내란, 그 위에 내란 세력에 대한 것, 김건희 문제, 그리고 검찰이 아예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사법부까지 일종의 참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관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대웅 고법원장이 서울고법원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직위원 재판부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정리를 했다, 정리를 하지 않았다, 약간 이제 좌충우돌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어느 시점에는 이거를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이거 국민들의 요구가 엄청 크시니까 자 이제는 좀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본인도 뭔가 긴장하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취재 기자들이 좀 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가 실제로 내란 세력 또는 내란 동조자로 몰리고 조희대가 사법 구태타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긋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 아니냐? 훨씬 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국 법관 회의가 임시회가 개최 계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는 이제 속보를 보고 여기저기 좀 발빠르게 이제 연락을 해서 좀 취재를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이제 법원의 분위기, 일선 법관들의 분위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일단 이번에 조희대가 지휘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절차가 이상하다는 거는 거의 절대 다수의 법관들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거를 공개적으로 우리 법관회의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유감을 표명할 거냐, 아니면 아예 조희대 사퇴를 요구할 거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세 부류라고 해요. 이렇게 사퇴, 뭐 혹은 유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예 이거를 법관회의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재판부에 간섭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까지 세 부류로 나뉘는데 이제 일선 판사들 목소리까지 지금 규합된 건 아니에요. 전국 법관 회의이기 때문에 이제 각급 법관들의 대표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지 말지 결정된 단계에 불과한데 일선에 있는 수많은 판사들의 목소리는 우린 이렇게 지금 지방에서 수백 건의 사건들을 한 달에 쳐내면서 생고생하고 있는데 위에서 저런 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 법관 전체가 요거도 먹는 거 아니냐. 이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 판사들이 제일 이제 말하자면 그 치명적인 상황이 선거나 정치의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내려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리의 개개를 따졌을 때는 판사의 판단이 맞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라는 건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법관이 판사가 의도를 갖고 개입했군 이런 인상을 주면 그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그 집단 전체가 네.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조희대 대법원이 했던 판단이 딱 정확하게 이제 그 지점에서 법관들이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건 우리가 해서는 그러니까 최후까지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한 분노나 이제 좀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굉장히 불안해졌다. 이거 외부에서 흔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 판사가 그런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 어떤 판결을 내려더라도 아 이거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쪽 판단이군 저쪽 판단이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사법 자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그 선을 넘었다라는 게 일부 그러니까 많은 법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의도를 드러내면서 한 행위 자체가 그 선을 넘었다 이게 이제 판단들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게 법원이 특히 법관들이 그래도 우린 검찰과 달라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좀 뭐라 그럴까 우월감을 느꼈던 이유가 검찰은 권력의 시녀고 정치적 중립 전혀 없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막 사건을 막 조작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법원만큼은 정치적 고려 없이 우리는 독립적으로 하는 조직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대법원에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가지고 재판주의를 막 완전히 이례적으로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법관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검찰하고 다를 바가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맨날 준사법기관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사실 그냥 행정부예요.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부로서 사실 지금까지 그리고 굉장히 정권의 시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랬는데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행정부라는 별도로 떨어진 사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로서 어떤 정치적으로 중립된 판결을 한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이번에 조희대가 그걸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검찰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그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없었어요. 이 프로세스에서 뭐 어떤 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에 도대체 뭐 올라오냐 이랬더니 아 자기가 이번에 검찰을 그만두고 새로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이런 거 많이 올라온다. 네, 개업인사 이런 거 많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한심하잖아요.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뇌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내부 자정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는 물론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사법부에서는 그 조희대의 사법 구테타가 있은 이후에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잖아요. 그 스스로를 비판하고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대법원장입니까? 사퇴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우리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개혁 혁신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외부의 힘보다는 내부에서 자정 능력을 갖추고 이것을 뭔가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오래 가고 그리고 그것이 조직의 문화로 이렇게 이제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관에 의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는 것은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자성하자 이렇게 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 정도 상황이면 지금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것을 모든 것을 제도로서 다 밀어붙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외부 힘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조직의 건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법관회의가 전체 회의가 아니고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면 어떤 안건을 다룰 건지를 논쟁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드러났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을 내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인지 이것이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논의의 출발점에 앉았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임시회의로 갔다고 하니까 딱 드는 생각은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법 구테타가 누그러지고 하니까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서 관망을 하면서 상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치적 판단이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면 그건 절대 안 된다. 나와서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고 판사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폄훼하는 문제나 존경심을 받는 이 문제 다 떠나가지고 지금 사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적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도 정무적 판단한다, 정치적 판단한다,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든 이번에 사법 그 전국 법관회의가 임시회의로 소집되더라도 모든 문제가 다 테이블 위에 나와서 논의가 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봐도
법원이요 국민들의 눈초리와 야단에 그래도 그나마 반응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법관회의가 열려서 어떤 논제가 이룰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목하고 사법부를 불신하고 야단을 쳤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이들이 나이브해지지 않고 아 이대로는 절대 안 되고 적어도 조희대가 물러나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 첫째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대로 둔다면 뭐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